리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일 사실 시장 전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링 아직 시기상조 이런 좀 강경한 발언을 할 거다. 왜냐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자, 테이퍼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 있죠. 이제 국채를 사고 있어요, 정부에서. 근데 쉽게 얘기하면 달러를 중앙은행이 찍어서 이제 돈을 건네는 과정인 거예요. 현금을 시장에 유동을 주는 과정인 거죠. 근데 테이퍼링은 이 현금을 주는 과정을 줄이는 거예요. 채권 매입 축소라고 합니다, 그거를. 채권 매입 축소. 그래서 국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에서는. 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거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유동을 주기 때문에 그 하나의 증거가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는 거. 채권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근데 추구 전략을 이제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는 긴축 정책에 대한 과정이, 추구 전략의 과정이 테이퍼링입니다. 이게 스타트업이에요. 금리 인상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건 잭슨 회의 전까지는 사실 이거를 좀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파월이 불편할 거다. 근데 갑자기 어제 MBS 채권 국채에 어떻게 줄일 건지 이런 얘기가 다 해버렸어요. 뭐야? 얘네 갑자기? 근데 버냉키가 안 일으켜졌네. 버냉키처럼 갑작스럽게 슈팅을 하락을 주는 시장에 대한 조정을 주질 않았어요. 왜냐? 뭘 하나 베이스를 깔아버렸거든요. 저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아침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네. 새벽에 이제 밤을 샐 수는 없으니까 페드웨이를 딱 보고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자세하게 내 말 보니까 난데없는 걸 하나 투입을 시켰어요, 연준이. 자, 일단은 회의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7월 FOMC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무난한 회의였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더욱 진전이 있었으나 시점은 미정. 진전이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놀란 거예요, 사실.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단기 자금 시장 교란을 제어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합니다, 스탠딩 레포 제도를 도입.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여기서 이제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앵커님 화면 한번 잡아주시죠. 아닙니다. 지금 표정이요 찡그러졌어요. 벌써 머리가 아픈 거야. 필기하느라 그렇죠. 필기하는 거야. 집중해서. 이거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거 네. 순식간에 놓쳤네요. 네네.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스탠딩 뭐라고요? 스탠딩 레포. 네. 스탠딩 레포. 네. 기억해야 됩니다. 스탠딩 레포. 철자가 어떻게 되죠? 스탠딩 레포. 네.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물가랑 경제는 아직은 안전해라고서 평가를 했고, 근데 여기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밑바닥을 스탠딩 레포를 깔아버리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요 미동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게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채권 매입을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게 국채가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 최근에 뭐 MBS부터 먼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은 결국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같이 줄이겠다 이 의사가 조금 부합되는 상황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상시 레포가 뭐길래 이럴까라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상시 레포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볼게요.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은행의 지급 준비금과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굉장히 좀 어렵죠. 네. 이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이 표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탠딩 레포.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은행의 지급 준비금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상시예요. 상시.
상시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내일. 언제든. 네. 예, always. 언제든. 네. 예, 그냥 내키면 예,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은행 이제 시중은행이 이제 우리나라도 1금융권 S은행 네, 네. 뭐 이제 한국은행이 지급준비금을 항상 이제 세팅을 해놔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제가 어제 좀 문제가 시장에 교란이 일으켜질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이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온다면은 시장이 조정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지금 보시면은 국채를 사고 있는데 채권을 점점 줄여나가겠죠. 사는 양을. 야, 니네가 사 이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너네가 사. 시중은행한테 그냥 떠맡기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간단해요. 국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급등 요인을 막아버리는 상황하고 똑같아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버냉키 사건 때 갑작스럽게 출구 전략을 얘기했을 때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갑자기 증시 자금이 후루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탠딩 레포 베이스를 깔아버리니까 시장에서 보는 느낌 뭐예요? 이거 국채에 대한 수요를 시중은행이 다 해버리겠네. 테이퍼링 하면은 원래 출구 전략하면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에 빠지는 효과가 생겨야지 정상인데 네. 실질 금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 국채 금리가 밑바닥에서 맴도는 거예요. 왜냐? 시중은행이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떠맡긴 거죠. 사실상. 근데 시중은행은 이제 은행 입장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은행이 지금 제일 곤란한 게 뭔지 아세요? 현실상 돈을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이냐?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하나의 증거가 미국의 영래포 규모 추이예요. 자,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돈이 갈 데가 없다. 중앙은행 쪽으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찍어낸 사람한테 돈이 다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영래포로 갈 바에 국채를 사들이는 게 오히려 낫다는 입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신에 중앙은행은 조건을 하나 부여하는 거죠. 대신에 너 내키면은 네가 국채를 사고 내키면 언제든지 이거 현금화 시켜줄게. 은행은 이거죠. 땡큐. 그래? 어차피 돈 투자할 데도 없었는데 돈을 둘 데도 없었는데 고마워. 그럼 나 국채 사야지 하고서 수요가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국채 매입이 축소가 들어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이 펼쳐지는데 이거를 은행한테 맡겨버리는 거지. 상황이요.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이 안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시장이 떨어지질 않게 돼요. 테이퍼링을 하게 되더라도. 어제 내용은 저는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증시가 안 떨어지겠는데? 왜냐? 실질 금리가 계속 밑바닥에서 맴돌 거니까.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어제 중앙은행에서. 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강하게 갑작스럽게 테이퍼링 논의를 그냥 공격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통 버냉키였으면 이런 얘기 해버리면 난리 났어요. 근데 베이스를 확 깔아버린 거야. 스탠딩 레포로. 미국 연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정책 오늘 시작할 때 이제 초당파 합의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합의 볼 가능성이 높아요. 상황까지 좀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앞으로 국채를 계속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테이퍼링도 해야 되고 국채 발행도 해야 되고 맞물리지가 않는 거지 상황이. 그럼 국채 금리가 초급등을 하는 현상이 펼쳐질 수 있는데 상황이 수요는 줄어들면서 공급량은 막 확대되고 그죠?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초급등을 하게 되죠. 그럼 증시 시장에 교란이 일어나요. 제가 우려하던 게 이거였어요. 근데 공급을 늘리되 이걸 은행한테 다 토스시킨 거야. 지금 상황이.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하던 어떤 지금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이 시중은행 너가 국채 사로 돼 버리는 겁니다. 너가 앞으로 국채 사. 자, 근데 이거랑 비교되는 좀 어떤 정책이 있죠. 지금 여기 써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예요. 이 제도가 있어요. 일본이랑 유럽에서 하는데 마이너스 금리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원래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지급준비금을 항상 맡겨놔요. 5% 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보증금 개념이죠. 보증금 개념. 근데 돈이 돌 데가 없으면 네. 이 지급준비금이 5%가 아니라 막 10%가 돼. 10%가.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머리 아픈 거야. 왜냐면은 강제로 대출을 나가게 할 수는 없거든.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중은행은요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급준비 중앙은행에 돈을 많이 맡겨놓는 현상이 펼쳐지면서 이게 오버가 되는데 일정 금액에 대한 이상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매기는 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지급준비금에 대한 일정 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매기는 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러면은 시중은행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어떡해? 지금 시장 안 좋은데 내가 억지로 대출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럼 중앙은행이 설득하는 거죠. 야, 그럼 국채 사 임마. 국채 사. 똑같죠.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탠딩 레포랑. 다만 이거는 이제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자를 먹이겠다. 시중은행한테. 그게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 스탠딩 레포는 뭐냐면 야, 너가 국채를 언제든지 살 수 있어. 이거 언제든지 현금화 시켜줄게. 어떻게 보면 강제성과 좀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좀 있는 거죠. 좀 차이가 있어요. 다만 결론은 이겁니다. 야, 국채 너가 사. 잔머리 굴린 거죠, 사실상. 여러분들. 자,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던 게 지금 오늘 미국 국채가 1.2760%인데 지금 미증시랑 코스피가 완전 조정세 팍 내려가려면은 이게 급등 요인밖에 없어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급등. 이게 급등해 버리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증시에 자금이 빠져버려요. 근데 지금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려면은 국채 가격이 당연히 하락해야겠죠. 근데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면 하락 요인인데 그리고 바이든은 국채 발행을 앞으로 공급량을 늘려서 하락 요인인데 연준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이는 수요를 시중은행한테 맡겨버림으로써 이게 급등 요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급등 요인이 사라지게 됐다. 그럼 증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 아파졌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머리 아파졌는데 지금 신고점 갱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충격적이죠.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왜냐? 국채 금리 급등 요인이 해지돼 버렸으니까 상황이.